그래도 1억은 상회할 이상 뽑아냈으니까요. 회사 안 다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2억 테라핀으로 찍어주셨던 걔네들인데 아, 기두가 이쁘네. 마지막 2마리 남은 친구들인데 온통 거북이 방 하나가 다 거북인데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걸음마 단계예요 사실은.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여러분 저 차 뽑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로 성공해가지고 좋은 차 뽑았어요. 예, 농담이고 오늘 주인공이 아주 특별한 생물을 또 이제 분양을 해서 수익도 내가지고 실제 지금 이 차량을 구매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예, 저희가 뭐 물생활 재테크 얘기도 많이 했지만 막 주작이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나뵈러 왔거든요. 진짜 이 차예요. 자, 이곳이 이제 사육방인데 온통 방 하나가 다 거북인데 일단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테라핀 중에서 이제 노블 테라핀이라고 해서 모프 중에 하나죠. 지금 브리딩을 계속해서 하면서 저변 확대도 하고 이제 관상어박람회도 나가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브리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브리더입니다. 테라핀 브리더죠. 네. 아, 혹시 닉네임 같은 것도 있으세요? 닉네임은 이제 테라핀 코리아로 한 7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7년이요? 네. 그럼 완전 좀 초창기부터 하신 편은 아니세요? 그쵸. 거의 이제 초창기에 진행해서 하고 같이 키웠던 분들은 이제 많이 안 남아 계시는데 따로 유입되는 테라핀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노하우나 브리딩 팁이나 분양이나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테라핀 코리아님의 거북이로 수익 내는 방법과 사육 환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얘네가 이제 알 낳는 애들이고 작년에 이제 그 2억 테라핀으로 네. 한번 그 쇼츠 영상도 찍어주셨던 걔네들인데 이제 수컷이고 암컷이에요. 수컷이 이제 사이즈가 훨씬 작아요. 보면은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네, 맞아요. 안 물어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좀 많이 혼나가지고 절대 안 뭅니다. 이렇게 해도. 이 수컷에 대한 설명은 에필로그 영상에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와, 저 이 친구입니다. 물방개 같다. 화나는데요? 그냥 히싱이라고 해서 키싱이요? 키싱은 아니고 히싱이라고 히싱. 이제 숨 쉴 때 이 친구도 이제 네. 물려 그러네요. 안돼. 아, 지금 소리도 내는구나. 네. 화나면 내는 거예요?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은 물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좀 내더라고요. 네, 보면 이렇게 010 마크가 선명하게 나있고 스키드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게 이제 기두잖아요, 그죠? 기두. 그쵸. 와, 기두가 이쁘네. 기두가 살아있네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한 60마리 정도 나왔어요. 테라핀의 산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60마리를 한 번에 낳지는 않고요.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4회 정도에 나눠서 낳습니다. 한 번 출산에 12개에서 15개 정도를 낳는다네요. 그럼 수익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와, 그 쇼츠에 안 그래도 네. 이거 그 막 거북이를 누가 사냐, 그쵸. 거북이를 그 가격에 누가 사냐 했는데 네. 진짜로 오늘 진짜 거북이로 수익을 내신 진짜 당사자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작년 올해 그냥 이게 개체 빼고 네. 해칠만 판 걸로만 따져도 네. 뭐 사실 돈에 대해서 논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1억은 상회할 이상 뽑아냈으니까요. 그런 거 근데 네. 또 문제되는 게 야, 세금 내냐 뭐 계산서 쓰냐 그쵸.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저는 이제 비과세 사업자죠. 사업자를 하나 내가지고 네. 팔면서 이제 현금 영수 처리해가지고 진행하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뭐 탈세 이런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1억 수익 내셨으면은 네. 회사 안 다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녀야죠. 회사는. 아닌가요? 네, 아, 얘가 그럼 완전 효녀네요, 효녀. 그렇죠. 거북이 집에 얹혀 산다고 보시면 되죠. 여보왕에는 분양을 보내지 않은 아주 고가의 아기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꺼내달라고 했는데 조심히 꺼내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냥 막 꺼내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에이스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노블 테라핀 친구들이고 네. 얘네들은 첫 클러치에 나왔던 애들 이제 다 분양되고 마지막 2마리 남은 친구들인데 이 녀석은 홍콩에서 유래된 뉴블러드라는 종인데 국내에서는 등갑이 노랗다고 해서 노블이라고 불리는 종입니다. 가격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그럼 얘네는 지금 이런 작은 걸 해칠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이즈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죠? 이 사이즈에서 이제 뭐 저렴하게 분양할 때는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분양하고 있고요.
가격 단위가 다르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풀 노블이라고 해서 네. 이 친구랑도 이제 등급 차이가 좀 있어요. 보시면은 네. 라인이 이 친구가 훨씬 굵어요. 아래에 있는 친구가. 작년 개체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작년 개체도 사실 다 팔아가지고 은근히 자랑하시네요. 이런 친구들로 저 밑에 있는 이제 BMW가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먹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먹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치 까고 지금 왔죠, 얘네들이? 딱 안 해요. 네, 딱 주면은 이제 오, 이렇게 많이 줘요? 지금 이거는 이제 네. 한 번 준 거고 한 네. 5번 정도 줍니다. 얘는. 그렇게 많이 줘요? 와. 암컷은 좀 잘 먹더라고요. 보면은 순놈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네. 암컷은 되게 잘 먹고. 괜히 이걸 몸을 유지하는 게 이게. 그쵸, 유지비 많이 듭니다. 이거. 남편 한 입도 안 주고 지금 혼자 다 먹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네, 근데. 아기들 먹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 큰 거를 또 삼키네, 얘도. 헤라핀이 식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원초적인 그런 먹이 먹는 모습이나 네. 이런 거 보고서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촬영 또 먹나요? 네. 야, 잘 먹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수익을 내시고 잘 키우시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또 잘 키우시는지 환경도 궁금한데 제가 보니까 이 밑에 뭐 많은 장비들이 또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굉장히 비싼 고가의 여과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에아임 프로페셔널 3 2080 모델이고요. 6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야. 60만 원대 정도. 이게 근데 6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위에서 알 낳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100만 원짜리도 안 할 것 같아요. 얘는 모래사장 같은 모래예요 이거? 모래 맞습니다. 이거 모래고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분만실이라고 보면 되세요. 분만실이요? 네.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로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타요? 거의 끝까지 파요. 이것도 여기까지요? 이것도 한 지금 뭐 한 30cm 안 되는 높이인데 진짜 땅을 파다 보면 한 여기까지도 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이걸 어떻게 봐요, 거북이가 여기까지? 저도 그래서 처음에 막 네. 다른 사람 얘기 들었을 때는 네. 아, 설마 거기까지 얘네 기운이 어떻게 해서 파겠냐 했는데 파더라고요. 정리 정돈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네. 거의 업소 같이 진짜 사실 업소보다 돈을 잘 버시니까 거의 네. 업장처럼 하시는데 네네. 아 이렇게 해서 어항 3개 어항 3개로 지금 맞습니다. 예, 굉장히 효율적인 물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이제 환수도 이렇게 하시고 네. 근데 이게 지금 거북이가 사실은 똥을 네. 굉장히 많이 싸잖아요. 그쵸. 환수 자주 해주세요? 환수는 네. 솔직히 뭐 아주 과밀이 아니면은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빠르면 5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신 김에 이제 환수도 한번 하는 거 보여주신다고 네, 해가지고 맞아요. 보통 이게 사자어항인데 네. 이거 물을 어떻게 빼냐, 대체 환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호스랑 복수대로 연결을 했죠. 근데 이게 기름 자바라예요. 이게 아 기름 자바라의 PVC 파이프고요. 아 이거 그러면 이렇게 완제품이 아닌 거네요. 이게 완제품 지금? 아니에요. 파츠 다 그냥 만든 자작이죠, 자작. 그냥 무작정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넣고 네. 다음은 이제 얘네들을 네. 화장실로 가는 거죠. 이제 시원하게 똥 빨려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시동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싹 보이시죠? 오. 똥 시원하게 빨아드릴게요. 이게 똥이에요? 사람 똥 같네? 똥 지나간 거 방금. 이런 식으로. 흡입력이 생각보다 세네요. 네, 생각보다 세요. 약간 청소기 같이 이렇게 쭉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진짜 강아지나 이런 거보다 네. 훨씬 쉽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죠? 바닥에 지금 똥 하나도 없는 거. 깔끔해요. 벌써. 네. 아 그리고 이제 좀 더 작은 친구들도 한번 이제 꺼내서 보는데 이게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좀 나눠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모프가 예. 비슷비슷한 듯 조금씩 이제 특징이 달라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친구인데 그래요? 저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좀 에이스예요. 보면은 이 친구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등각. 둘이 네, 약간 다르네요. 이 친구는 진짜 매직으로 본 것처럼 라인이 굵게 들어가고. 아 좀 다르네. 네. 또 퀄리티가 또 그렇죠. 나눠지네요. 복각 같은 경우 딱 보시면은 차이가 막 선명하게 나죠. 이 친구가 일반 이제 콘센트릭이라고 보면 되는 타입. 얘가 일반. 이 친구가 이제 노블 라인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거 다 아까 그 어미에서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자 되시겠네요, 진짜. 물보님 찍고 나면 이제 네.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갤러리로 다 보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갤러리에서 네. 또 이제 다른 분들이 그냥 받아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이게 어머니? 네, 어미 어미 탈피 껍질인데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보면은 그러네요. 이 안에도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작네. 네, 진짜 작아요. 와. 그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네. 뭐 이게 돈이 된다 뭐 이런 건 아예 뭐 그쵸. 네, 그런 거는 아니었고 조금 아주 저렴한 개체를 키우면은 이제 관리할 때 자신이 좀 소홀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좀 그렇더라고 해서 약간 조금 더 애착을 주고 약간 강아지처럼 키울 수 있는 생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테라핀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해외는 펄이 엄청 안 좋아도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해외나 국내나 비슷했는데 이제 국내 브리더 분들도 많아지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가 가격이 어떻게 보면 콘센트릭은 제일 저렴하지 않나,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키우기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정말 잘하고 좋아하시면 물고기를 키우는 게 맞고, 근데 어항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테라핀이 궁금하고 키워보고 싶다, 일단 그러면 저는 무작정 뭐 2~3마리 사라 이것보다는 1마리 좀 한두 달 키워보고 할 수 있겠다 약간 자신이 들면은 또 2마리도 키워서 쌍 잡아서 이제 뭐 키워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붙으면은 그걸로도 진입해 보시면은 뭐 저처럼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고, 아직 뭐 걸음마 단계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래서 수컷이고 보면 이제 스키드 라인이나 이런 게 일반 콘센트릭이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앞발이나 보면은 일단 백질이 여기가 아주 좋고, 보면 이 그물 라인이 이제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나 있고, 팔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잔점이 아닌 굵은 점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도 힘든데? 땅 파는 거 한 30분 이상 팝니다. 덮는 것도 한 10분, 뭐 15분 이렇게 덮고요. 대박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찾을 때도 조심 찾아야겠네요. 그쵸, 천천히 파야죠. 와. 그럼 나을 조짐이 보이면 여기다 넣어놓고 들어가서, 근데 나을 조짐을 또 이제 잘 파악을 해야겠네요. 그쵸, 캐치하는 게 어쨌든 뭐 사육자 몫이긴 한데, 사실 이게 한 90% 개체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징후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좀 미숙한 어미들 같은 경우에는 산란 징후 없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저랑 지내온 게 좀 있고, 보면은 좀 사이클을 좀 제가 알기 때문에 서로 좀 호흡이 맞네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눈치로 잘 맞춰가지고 여태까지 뭐 수중산란 없이 땅에서 잘 받았습니다. 수중산란하면 안 돼요? 수중산란하게 되면은 일단 알이 코팅이 되게 되고, 알 같은 경우에는 숨구멍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 위아래로 나뉘기 때문에 알을 뒤집으면 알이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해가지고 낳자마자 받아서 트레이 놓고, 그래서 인공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기 때문에 27도에서 29도 정도는 이제 수컷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30도에서 31도 정도는 이제 암컷이 나오게 됩니다. 온도로 그러면 성별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신뢰도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키우잖아요. 그쵸, 잘 키우죠. 그러면은 좀 해외로 좀 수출 가능성도 좀 있나요? 그쵸, 아무래도 수출을 하려면은 이번에 이제 대만 가서 대만 파충류 협회장님이나 다른 이제 인플루언서 분도 만났는데, 한국이 이제 파충류 어떻게 보면은 좀 리드하고 앞서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수출했을 때 캐파가 그분들이랑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캐파를 끌어가려면은 이제 테라핀도 뭐 50마리, 100마리 수출 보내는 게 아니라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뭐 소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서 못 팔아요 사실. 지금 국내에 있는 컬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수출을 보내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계속 분양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조금 나라도 대표하고, 이제 테라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성이 사실 테라핀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항을 큰 거를 가정에서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뭐 맨션 이런 데 살지 않는 이상 거의 뭐 유리어항을 볼 수가 없고, 터틀텁이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 텁에다가도 많이 키우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테라핀 키우기에는 제일 미국과도 뭐 기후적으로도 흡사하고, 지진에 대해서 뭐 사실은 뭐 크게 그 나라들보다는 위험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또 잘하지 않습니까? 개체수 많아지면은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뭐 지금도 제 생각에는 1등이 한국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일단은 뭐 가격 자체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낮아졌어요. 사실 뭐 한 3년 전쯤만 해도 콘센트릭 한 마리 뭐 기본 콘센도 3,400만 원이고 그것도 심지어 없어서 못 팔고 그랬는데 이제는 워낙 컬도 다양해지고 이제 공급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제 공급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자연히 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차등으로 고컬은 또 가격이 또 제값을 받고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테라핀이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이런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직도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매년 이제 관상어 박람회 나가면은 거의 이제 부스 오시는 분들이 뭐 몇천 명 오시는데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영상이나 뭐 이런 데로 접하셨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처음 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